왜 어떤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침마다 당당하게 서는데 왜 또 어떤 남자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은 점점 힘이 빠지고 자신감이 꺼져갈까요?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매일 무엇을 마시느냐 라는 생활 속 선택 하나에서 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비아그라 같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냉장고에 있거나 내일 마트에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너무 평범해서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한 가지 음료, 그리고 그 음료가 어떻게 비아그라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잃어버린 발기력을 서서히 되살려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약국 앞에서 망설이던 그 시간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조금만 더 들어볼까? 하는 그 선택, 오늘은 꽤 중요합니다. 저는 의사이자 의학 저널리스트 홍해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남자들의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는 높아졌죠. 잠은 줄었죠. 배는 나왔죠. 스마트폰은 손에서 안 놓쳐. 그러다 보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그리고 발기의 핵심인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동시에 떨어지는 말 그대로 조용한 유행병, 이 30대부터 4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50에서 60대 고민이던 게 이제는 30대가 형, 나 요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죽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 같은 약을 떠올립니다. 한 알 먹으면 바로 서준다며? 그런데 막상 약을 손에 쥐면 두근거림, 두통, 심혈관 부작용 얘기가 떠올라서 겁이 납니다. 얘들 심장에 혹시 무리 가는 거 아닌가? 내 혈관 상태도 모르는데 먹어도 되나? 그러니 약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검색만 하다가 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약은 무섭고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긴 싫고 집에서 매일 마시는 뭔가로 어떻게 안 될까? 여기로 쏠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활 속 평범한 음료 하나로 어떻게 혈관과 신경, 그리고 호르몬 환경 자체를 바꿔서 발기력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기적의 한 잔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변화입니다. 건강 정보는 겁을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선택은 결국 당신이 합니다. 내 몸을 약에 맡길지 생활을 바꿀지 그 선택 말입니다. 먼저 발기가 안 되는 진짜 이유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하고 넘깁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추상적이죠. 몸 안에서는 훨씬 구체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포 안의 스위치, 특히 혈관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라는 스위치가 꺼져 있다는 겁니다. 비아그라가 하는 일은 뭐냐? 이미 어느 정도 산화질소가 나와서 혈관을 넓히려고 하는데 그 효과를 오래 가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잠깐 풀어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진이 이미 꺼져 있다면 브레이크를 풀어봐야 차가 나가질 않죠. 지금 많은 남성들의 몸이 딱 이 상태입니다. 산화질소라는 발기 스위치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잘 안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를 혈당이 계속 높고 복부 비만, 만성 염증이 겹치면서 혈관 안쪽, 그러니까 내피라고 부르는 부분이 점점 까져나갑니다. 거기에 끈적끈적한 피, 높은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으면서 마치 시럽이 파이프 안을 코팅해버리는 것처럼 미세혈관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아주 가늘고 섬세합니다. 여기 조금만 막혀도 바로 예전 같지가 않은데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테스토스테론 저하가 얹힙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이 늘어납니다. 내장 지방은 그냥 살이 아니라 호르몬을 망치는 공장입니다. 염증 물질을 계속 내보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당 조절을 더 망가뜨리고 그러면 다시 산화질소 생산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살이 찌고 혈당이 오르고 발기가 떨어지고 다시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도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산화질소 공장을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생활 속 특정 음료들이 그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료는 산화질소의 재료를 공급해주고 어떤 음료는 혈관 내벽의 염증 불을 꺼줍니다. 즉, 비아그라가 브레이크를 잠깐 푸는 약이라면 이 음료들은 엔진의 연료를 채우고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번쩍하고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차의 상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건강해 보인다고 믿고 마시는 음료들 중 상당수가 열의 사실은 발기력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담배도 끊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하루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에 달달한 커피 믹스나 카페라떼, 오후에 에너지 드링크나 비타민 음료, 저녁에는 과일 주스나 맥주 한 잔. 전부 괜찮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설탕, 과당, 시럽이 문제입니다. 이걸 마실 때마다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수록 혈관 안쪽은 계속 미세한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메우려고 지방과 염증 세포가 들러붙으면서 더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결국 시럽이 파이프를 막는 것처럼 음경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점점 막혀버리는 거죠. 카페인도 양날의 검입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혈관 기능과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진한 커피 여러 잔을 마시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합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긴장 상태가 계속됩니다. 발기는 사실 이완의 예술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혈관이 열리고 피가 몰립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카페인으로 몸을 긴장 모드에 두면 정작 밤에 필요한 부교감 신경과 이완이 망가집니다. 머리는 피곤한데 몸은 계속 긴장해 있는 상태. 이러면 잠도 얕아지고 발기도 안 됩니다. 알코올은 또 어떨까요? 술 기운이 돌면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 같죠? 말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을 일종의 수면제나 자신감 주사처럼 씁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고환과 간을 지치게 해서 장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술 마시면 더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술 마시면 더 안 서요로 바뀝니다. 간이 지치면 지방간, 염증, 호르몬 대사 장애가 겹치면서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 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나쁜 음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료는 없을까? 있습니다.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거의 없으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산화질소 공장에 연료를 넣어주는 음료들입니다. 예를 들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L-시트룰린 같은 성분들이 풍부한 것들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 음료가 바로 이런 계열입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앞에 그리듯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음경을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피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혈관에는 연료를 엔진까지 보내는 연료 공급 라인입니다. 전립선은 그 라인 중간에 있는 밸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밸브가 너무 커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연료 흐름이 달라집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뿐 아니라 발기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들 중 상당수가 발기력 저하를 함께 겪습니다. 발기가 일어날 때 뇌에서 신호가 내려옵니다. 지금 준비해라. 그러면 음경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 안으로 피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갑니다.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빵빵해지는 것처럼 해면체에 피가 가득 차면 단단해집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가 혈관벽에 이완해라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혈관이 넓어지고 이래 피가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스위치가 고장나면 아무리 머리로는 원해도 몸이 반응을 못합니다. 전립선 주변에도 미세혈관들이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이 주변 순환이 나빠지면 전립선 염증, 부종, 비대가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소변도 자주 마렵고 밤에 여러 번 깨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발기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몸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발기력은 단지 성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전체, 전립선, 호르몬, 신경이 동시에 작동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할 평범한 음료들이 어디에 닿느냐? 첫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료들은 혈관 내피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질소 생성 효소를 도와줍니다. 둘째, L-시트룰린이나 L-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산화질소의 원료를 공급해줍니다. 셋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혈관과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조합이 결국 엔진 오일을 갈고 연료를 바꾸고 파이프 안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건 무엇을 더 마실까가 아니라 무엇을 끊을까입니다. 해독 없이 보충은 없습니다. 첫 단계는 빼기입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건 하루 총 설탕 섭취량을 확 끌어올리는 음료들입니다. 커피 믹스, 가당 커피,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달달한 과일 주스. 이걸 한 번에 다 끊으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침 커피 믹스를 바꾸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완전 블랙이 힘들다면 설탕과 프림량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이제 일주일만 해도 입맛이 조금 바뀝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라떼 화살표, 연한 아메리카노 화살표 블랙으로 가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아침 커피는 설탕 없이입니다. 둘째, 오후 이후에 카페인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저녁 5시 이후 카페인은 가능한 한 끊는 걸 추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 부교감 신경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밤사이 테스토스테론이 잘 분비되고 아침 발기도 살아납니다. 카페인이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잠이 들더라도 깊게 못 잡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망가지고 그게 다시 발기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목마를 때 물 대신 늘 마시는 음료 패턴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커피, 차, 탄산, 비타민 음료로만 하루를 채웁니다. 이 패턴 자체가 문제입니다. 몸은 수분을 원하지 설탕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 대신 늘 뭔가 맛있는 걸 찾는 습관은 거의 항상 혈당과 인슐린의 롤러코스터를 동반합니다. 넷째, 술을 수면제처럼 쓰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소주 한두 잔밖에 안 마셔 라고 말하는 분들, 그 한두 잔이 매일이면 그게 바로 만성 피로와 발기력 저하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금방 잠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이 줄고 새벽에 자꾸 깨고 다음날 피로가 남습니다. 이 패턴이 쌓이면 테스토스테론은 떨어지고 복부 비만은 늘고 발기는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2주 동안은 해독 기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2주 동안은 당분이 많은 음료, 밤 늦은 시간의 알코올을 최대한 강하게 제한하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짜증이 나고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없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겨야 혈관과 호르몬 축이 숨을 돌립니다. 이 2주가 앞으로 몇 년의 발기력과 자신감을 바꾸는 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은 결국 당신이 합니다. 지금 불편함을 감수할지, 나중에 후회를 감수할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비아그라보다 강하다고 표현한 생활 속 음료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건 한 알 먹고 바로 세워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비아그라는 즉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몸의 근본은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음료들은 매일 마시면서 혈관과 신경, 호르몬 환경 자체를 서서히 바꾸는 장기전입니다. 단기 스프린트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박과 레몬을 이용한 물입니다. 수박에는 L-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몸 안에서 L-아르기닌으로 바뀌고 다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즉, 산화질소 공장에 연료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레몬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있어서 혈관 내피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박을 적당히 잘라 냉동에 두었다가 물에 넣어 우려 마시거나 레몬을 얇게 썰어 넣어 같이 마시는 겁니다.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수박 자체의 단맛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예는 석류입니다. 석류 주스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연구들을 보면 석류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산화질소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중 석류, 숲류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100% 석류를 고르거나 집에서 직접 짜서 물에 희석해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하게 한 컵 마시는 것보다 연하게 나눠서 마시는 게 혈당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진하지 않은 블랙커피와 녹차입니다. 카페인이 적당량일 때는 혈관 기능과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오전 시간에 한두 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지방 연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 설탕과 시럽, 프림을 넣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도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역시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산화질소 생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입니다. 마그네슘은 이완의 미네랄이라고 불립니다. 혈관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한국에서도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가 꽤 있습니다. 라벨을 보시고 마그네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루에 500ml부터 1000ml 정도. 다른 음료 대신 이런 물을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질 좋은 카카오를 소량 넣은 무가당 코코아 음료입니다. 카카오는 플라바놀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혈관 확장과 내피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 시중에 파는 달달한 코코아 믹스가 아니라 순수 카카오 파우더 플러스 따뜻한 물이나 우유 플러스 아주 소량의 스테비아나 꿀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2시간쯤에 한 잔 정도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음료들을 하루 루틴으로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스케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네랄 워터 한 컵,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 점심과 저녁 사이 갈증이 날 때는 수박 플러스 레몬 워터나 희석한 석류물, 오후 늦게는 카페인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따뜻한 녹차나 허브티, 저녁 식사 후에는 무가당 코코아 음료를 소량, 이렇게 하루 종일 설탕물 대신 혈관을 돕는 음료들로 바꾸는 것, 이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꼭 붙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료를 마셔도 하루 종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밤새 스마트폰 보다가 새벽에 잠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발기력은 결국 혈관과 근육, 호르몬의 합작품입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해질수록 골반 주변 혈류가 좋아질수록 이 음료 프로토콜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조합이 쌓이면 어느 순간 비아그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약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4주 동안 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설탕을 줄이기 시작하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커피와 달달한 음료에 많이 의존하셨던 분일수록 이 금단 증상이 더 뚜렷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네, 역시 난 안 돼 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라 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면 재미있는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전보다는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다. 아침 발기 빈도나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는 분들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큽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정 비율의 남성들이 이 시점부터 작은 변화를 체감합니다. 저는 이걸 첫 번째 작은 승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사실은 큰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도 승리입니다. 셋째, 넷째 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야간료가 조금 줄고 밤에 덜 깨고 낮 동안 에너지가 좀 더 안정되는 느낌, 오후에 덜 처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느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격과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동안 잊고 살았던 느낌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겁니다. 약으로 억지로 끌어올린 자신감이 아니라 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짜 자신감.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어떤 음료는 약과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발기부전이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심장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하나 듣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정보는 힘이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발기력은 단지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과 전신 건강의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등이 꺼져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혼자만 알고 넘기지 마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 혹은 배우자와 나누어 보십시오. 야, 우리 한번 4주만 같이 해볼까? 커피 믹스 줄이고 술 좀 줄이고 대신 이런 음료들로 바꿔보자. 이렇게 함께 시작하면 훨씬 쉽습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그냥 나이 탓, 스트레스 탓만 하면서 서랍 속 약에만 의존할지 아니면 오늘부터 한 잔. 내가 마시는 음료를 바꾸면서 내 혈관과 호르몬을 다시 설계할지 기적은 없습니다. 대신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혹은 침대 위에서 그래, 이 느낌이었지 하고 미소 짓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혈관과 당신의 자신감이 다시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